분녀 1. 우리도 없는 농장에 아닌 때 웬일인가들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집채 같은 도야지는 헛간 앞을 지나 묘포밭으로 달아온다. 산도야지 같기도 하고 마바리 같기도 하여 보통 도야지는 아닌데다가 뒤미쳐 난데없는 호개 한 마리가 거위 영장같이 껑충대고 쫓아오니 도야지는 불심지가 올라 갈팡질팡 밭 위로 우겨든다. 풀 뽑던 동무들은 간담이 서늘하여 꽁무니가 빠져라 산지 사방으로 달아난다. 허구 많은 지양 다 두고 도야지는 굳이 이쪽을 겨누고 욱바가 오는 것이다. 분녀는 기급을 하고 도망을 하나 아무리 애써도 발이 제게 떨어지지 않는다. 신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데 엎친 데 덮치기로 봉치키 앞에는 넓은 토벽이 막혀 꼼짝부득이다. 옆으로 빗빼려고 하는 서슬에 도야지는 앞으로 왈칵 덮친다. 손가락 하나 놀릴 여유도 없다. 육중한 바위 밑에서 금시에 육신이 터지고 사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발을 꼼짝달싹할 수 없고 고함을 칠래야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분녀는 질색하여 눈을 떴다. 허리가 뻐근하여 몸이 통신한다. 문득 짜증 놀라서 엉겁결에 소리를 치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입안에는 무엇인지 틀어막히우고 수건으로 자갈을 물리워 있지 않은가. 손을 쓰려 하나 눌리웠고 다리도 허리도 머리도 전신이 무거운 도야지 밑에 있는 것이다. 몸에 칼이 돋치기 전에는 이 몸도 적을 물리칠 수 없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도 경풍할 변괴에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앞에서도 보인 법 없는 몸뚱이를 하고 옷으로 덮으려 하나 생각뿐이다. 어머니는 하고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운목에 누웠고 그 너머로 동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방에 세 사람씩이나 산 넋이 있으면서도 날도적을 들게 하다니 멀건 등신들이라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된 나질에 노그라져서 한박 단잠에 취하여 있는 것이다. 발로 차서 어머니를 깨우고도 싶으나 발이 닿기에는 동이 떴다. 삼경이 넘었을까. 밤은 막막하다. 열린 문으로는 바람 한숨 없고 방 안이나 문 밖이 일반으로 까마득하다. 먼 하늘에는 별똥 하나 하늘은다. 원망할 건 없다. 둘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야. 내가 누구든 아무에게나 다 마찬가지인걸. 더운 날숨이 이마를 덮는다.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저고리 고름을 올감이 지워매주는 눈치다. 간단하고 감쪽 같다. 도적은 흔적 없이 훔칠 것을 훔치고 늠실하고 나가버렸다. 몸이 불리우자 분녀는 뛰어 일어나 겨우 입봉창을 빼기는 하였으나 파장 후에 소리를 치기도 객적다. 대체 웬 녀석인가 뛰어나가 살폈으나 간 곳 없다. 목소리로 생각해 보아도 알 바 없고 맺혀진 옷고름을 만져보는 건 뜻없다. 하늘이 새까맣다. 그 새까만 하늘이 부끄럽고 디딘 땅이 부끄럽고 어두운 밤을 대하기조차 겸연스럽다. 몸이 무시근하다. 우물에서 물을 두어 둘에 퍼올려 얼굴을 씻고 방에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비밀을 가진 방 안은 밝을 때엔 천연스럽다. 땅 그 어느 한 구석이 무지러 떨어졌을 것 같다. 하늘에 별 한 개가 없어졌을 것 같다. 몸뚱이가 한 구석 뭉척 이지러진 것 같다. 반쪽 거울을 찾아들고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코며 입이며 볼이며가 상하지 않고 제대로 있는 것이 도리어 신기하게 여겨졌다. 어차피 와야 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너무도 벼락으로 급작스레 어처구니 없게 온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겸연스러웠다. 얼굴과 몸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잠든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려니 벼랑간 소름이 치며 가슴이 떨린다. 무서운 생각이 선뜻 들며 어머니를 깨우고 싶다. 그러나 고난 눈을 멀뚱하게 뜨고 상기된 눈방울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분녀는 딴소리밖에 못하였다. 새까맣게 흐린 품이 천동하고 비올 것 같으오.
묘포 감독 박추의 짓일까? 대설대설하며 엄부렁한 품이 아무 짓인들 못할 것 같지 않다. 계집아이들 틈에 끼어 인부로 오는 명준의 짓일까? 눈질이 영매스러운 것이 보통 아이는 아니나 워낙 집안이 억판인 까닭에 일껏 들어간 중등학교도 중도에서 퇴학하고 묘포 인부로 오는 것이 가엾긴 하다. 그러나 그라고 터놓고 을러맸다고 하면 응낙할 수 있었을까? 군청급사 섭춘이나 아닐까? 행길에서도 소락소락 말을 거는 쥐알봉수. 그 초란이라면 치가 떨려 어떻게 하나. 잠을 설구쳐버린 분녀는 고시랑고시랑 생각에 밤을 샜다. 이튿날은 공교로이 굳은 까닭에 비를 칭탈하고 일을 쉬고 다음날 비로소 묘포로 나갔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뱅돌아 사람을 만나기가 여간 겸연쩍지 않다. 사람마다 기연미연 혐의를 걸어보기란 멸난스런 일이었다. 하늘이 제대로 개고 땅이 이지러지지 않은 것이 차라리 시퍼스럽다. 천지는 사람의 일신의 궤변쯤은 익지 않은 과실이 벌레에게 긁히운 것만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다행이지. 몸의 병고가 일일이 하늘에 비치어진다면 귀분이 수냐 옥녀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것이요. 그들의 내정도 역시 속보 피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벼랑간 그들은 대체 성할까 하는 의심이 불현듯이 솟아오르며 천연스러운 얼굴들이 능청스럽게 엿보였다. 박추와 명준에게만은 속내를 들리운 것 같아서 고개가 바로 쳐들리지 않았다. 다시 살펴도 가잡나룻이 듬성한 검샘 박추, 거드름 부리는 들대밑. 이 녀석한테 당하였다면 이 몸을 어쩌노. 잠자코 풀 뽑는 무죽한 명준이. 새침한 몸집 어느 구석에 그런 부락부락한 힘이 들어있을꼬. 사람은 외양으로는 알 수 없다. 마치 그것이 명준이요. 적어도 명준이었으면 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은 하나 면상과 눈치로는 그가 근지 누가 근지 도무지 거니칠 수 없다. 이러다가는 평생 그 사람을 모르고 지나지나 않을까. 맡은 일항에 풀을 뽑고 난 명준은 감독의 분부로 이깔 포기에 뿌릴 약재를 풀어 무자위로 치기 시작하였다. 한 손으로 물을 뿜으며 다른 손으로 물줄기를 흔들다가 고무줄이 빗나가는 서슬에 푸른 약물이 옥녀의 낯짝을 쏘았다. 옥녀는 기급을 하여 농인 줄만 알고 저 녀석 얼뜨기같이 해가지고 요새 무슨 곡절이 있어 하고 쏘아붙인다. 명주는 픽 웃으며 마침 손이 비인 분녀에게 고무줄을 쥐어주고 뿌려주기를 청하였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무자위로 협력하게 되자 옥녀는 더 말이 없었다. 통의 것을 다 쳤을 때 다시 물을 기를 양으로 분녀는 명준의 뒤를 따라 도랑으로 내려갔다. 도랑은 풀이 가리워 밭에 보이지는 않는다. 명준은 손가락으로 물탕을 치며 낯이 부드럽다. 일하기 되지 않니? 대번의 농조로. 너 어떤 놈에게 시집 가련 박추한테라도. 미친 것 땄다가? 시집 갔니 안 갔니? 관자놀이가 금시에 빨개진 것을 민망히 여겨 곧 뒤를 이었다. 평생 시집 안 갈 테냐? 망할 녀석. 난 이 고장에서 없어지겠다. 살 재미없어. 계집애들 틈에 끼어 일하기도 낯없다. 일한대야 부모를 살릴 수 없고 잣단 세금도 못 물어 드자비를 당하는 판이 아니냐. 이까짓 고향 고맙잖아. 만주로 가겠다. 돌아다니며 금광이나 얻어보련다. 엄청난 소리지? 그러나 사람의 운수를 알 수 있니? 정말 가겠니? 안 가고 무슨 수 있니? 이까짓 쭉쟁이 땅 파야 소용있나? 거기도 하늘 미치니 사람이 살지 설마 짐승만 살겠니? 물이 나르고 다시 도랑으로 내려왔을 때 명주는 닫다가 분녀의 팔을 잡았다. 금덩이를 지고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련? 눈앞에 찰락거리는 명준의 옷고름이
새삼스럽게 눈에 떼이자 분녀는 번개같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끝을 홀켜맨 고름이 같은 꼴의 제옥고름과 함께 나란히 들이온 것이다. 내 짓이었구나. 분녀는 짧게 외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까지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으련. 박쥐의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날쌔게 떨어져 밭으로 갔다. 분녀는 눈앞이 아찔하며 벼랑간 현기증이 났다. 그뿐 명주는 다시 묘포밭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다음 날에도. 며칠 후에 짜장 만주로 내뺐다는 소문이 들렸다. 분녀는 마음이 아득하고 산란하여 이를 쉬는 날이 많았다. 2. 분녀는 그렇게 눈 떴다. 인생의 고패를 겪은 지 이태 몸은 활짝 피어 진한 비밀의 자취도 어스레하다. 껍질에 새긴 글자가 나무가 자람을 따라 어느 결엔지 형적이 사라진 격이다. 이제 아닌 때 벼랑간 불풍나게 두 번째 경험을 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문득 옛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흐르는 향기같이 불시에 전신을 휩싼다. 피가 끓으며 세상이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가락이 떨린다. 물동이를 깨뜨린 때와도 같이 겁이 목줄을 조인다. 대체 어떻게 하여서 또 이 지경에 이르렀나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하다. 거리에 자주 삐죽거린 것이 잘못일까? 망가비에게는 어찌 되어 이렇게 허름하게 보였을까? 돈도 없으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탐내는 것부터 틀렸다. 집안이 들고 날 판에 등벌의 옷도 관함한데 단호빔은 다 무엇인가? 돈 있는 사람들의 단호놀이지 가난한 멀떠구니의 아랑곳인가? 이곳 질쑥 저곳 기웃하며 만져보고 물어보고 눈을 까고 한숨 쉬고 하는 동안에 엉큼한 땅꾼에게 온전히 깜보이고 감자 피웠다. 망가비는 가게에 사람이 삐인 때를 가는 보아 미처 겨를 사이도 없게 몸째 덜렁 떠받들어 뒷방에 넣고 안으로 문을 잠근 것이다. 불악스러운 꼴이 사내란 모두 꿈에서 본 돼야지요. 엉큼한 날도적이다. 훔친 뒤에는 심드렁하다. 가지고 싶은 건 말해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줄게. 욕을 주어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수작이야? 분녀는 새삼스럽게 짜증을 내며 보기 좋게 볼을 올려붙였다. 엄청난 짓을 당하면서 심상한 낯을 지닐 수도 없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엔 없었다. 미워 그랬나? 몰라 녀석. 쏘아붙이고는 팔로 눈을 받치고 닫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사실 눈물도 나왔다. 첫 번에는 겁결에 울기란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지금엔 눈물이 솟는 것이다. 그 무엇을 잃은 것 같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안타까운 생각에 몸이 떨린다. 울긴 왜. 사람은 다 그런 것이야. 단호에 들것 한 벌 갖추어 줄게. 머리를 만지다 어깨를 지긋거리면서 삽삽하게만 굴면야. 이 가게라도 반 놓아줄걸. 가게에 인기척이 나는 까닭에 분녀는 문득 울음을 그쳤다. 부르다 주인의 대답이 없으니 사람은 나가버렸다. 망가비는 급작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편네가 중풍으로 마저마저 거꾸러져 가는 판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나는 분녀를 새로 마저다 가게를 맡길 작정인데 뜻이 어떤가? 울면서도 분녀는 은연중 귀를 솔깃하고 있었다. 잘 생각해볼 일이야. 듬짓이 눌러놓고 망가비는 한 걸음 먼저 방을 나갔다. 손님을 보내기가 바쁘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불러냈다. 이건 넣어도. 소매 속에다 무엇인지를 틀어넣어주는 것이다. 분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집에 돌아와 소매갈피를 헤치니 지전 한 장이 떨어졌다. 항용 보던 것보다는 훨씬 넓고 푸르다. 과람한 것을 앞에 놓고 분녀는 저기 마음이 느긋하였다.
군청관사에 아침 저녁으로 식무로 가서 버는 한 달 월급보다 많다. 월급이라야 단돈 4원으로는 한 달 요의 보탬도 못 된다. 화세로 얻어붙이는 몇 대기의 밭을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이 드세게 극성으로 가꾸는 덕에 제철제철의 곡식이 요리 도우니 말이지. 그것도 없다면야 분녀의 월급으로는 코에 바를 나위도 없을 것이다. 웬 곳에 가 있는 오빠가 좀 더 온전하다면 집안이 그처럼 군색치는 않으련만. 엉망인 집안에 사람조차 망난이어서 이웃고을 목탄조합에 가 있어 또박또박 월급 생애를 하면서도 한 푼 이렇다는 법 없었다. 제 처신이나 똑바로 하였으면 걱정이나 없으련만 과당하게 건들거리다 기어코 거덜나고야 말았다. 늦게 배운 오입에 수입을 탕갈하다 나중에 공금에까지 손찌검을 한 것이다. 탈로 되었을 때에는 500소수나 감춰낸 뒤였다. 즉시 그 고을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검사국으로 넘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분 보증을 선 종가에 배상액을 빗발같이 청구하므로 종가에서는 퍼찔 뛰어들어 야기를 부리는 것이다. 집안은 망조를 만난 듯이 시산하고 의심연스럽다. 불의의 수입을 앞에 놓고 분녀는 엄청나고 대견하였다. 어떻게 했으면 옳을까? 집안일에 보태자니 빚없고 혼잣일에 쓰자니 끔찍하고 불안스럽다. 대체 집안 사람들에게는 출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관사에서 얻어내왔다고 해서 고지 들을까? 가난의 관함은 도리어 무서운 일이다. 왈칵 겁도 났다. 술집 깨집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집안 사람도 집안 사람이려니와 명준에게 상구에게 들 낯이 있는가. 설사 만주에는 가있다 하더라도 첫 몸을 준 명준이가 아닌가. 그야말로 불시에 금덩이나 짊어지고 오면 어떻게 되노. 그러나 명준이보다도 당장 날마다 만나게 되는 상구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확실히 그럴까 해보고 오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피차에 정을 두고 지낸 지 반년이 넘는데도 몸 하나 까딱 다치지 못하게 하여왔다. 그 역 몸은 다칠 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깔보일 임금인가. 명준이같이 역시 눈질이 보통 재물은 아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나 명준이 같은 중도에서 폐학할 처지도 아니오. 그것을 마치고는 서울 가서 우탁교를 치를 생각이라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취직도 한층 높아 고을학교만을 졸업하고 삼종 훈도로 나가거나 조합 견습생으로 뽑히우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 다만 세월이 너무 장구한 것이 지리하다. 지금 학교를 마치제도 이태 우탁교까지 피람은 어느 천년일까. 그때까지에는 집안은 창이 날 것이다. 몸까지 허락하면 일이 되때 틀어질 것 같아서 언양만 하여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한 것이다. 상구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공부에 유난스럽게 힘을 들이는 모양이다. 그러는 동안에 이 꼴이 되고 말았다. 허랑한 몸으로 상구를 어찌 대하노. 그렇다고 그를 당장에 단념할 신세도 못 되고 진죄를 쏟아놓고 울고 뛸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생각과 겁과 부끄럼에 분녀는 정신이 섞갈린다. 3. 학교가 바쁜지 여러 날이나 상구를 만날 수 없다. 눈앞에 면대하지 않으니 겁도 차차 으스러지고 도리어 마음은 허랑하게 만든다. 실상은 다음 날로라도 곧 가려 하였으나 겸연쩍은 마음에 그럴 수도 없어 며칠은 벙겼다. 그날 부랴부랴 그곳을 나오느라고 망가비 가게에 물건을 잊어둔 것이다. 물건도 물건, 공치키 손에 걸치는 옷까지인 까닭에 안 찾을 수도 없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분녀는 조심스러이 거리로 나갔다. 행길에는 사람들이 듬성듬성하다. 정과는 달러 한결 조물거리는 마음에 사방을 엿보며 가게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듯이 망가비는 성큼 뛰어나온다. 올 사람도 없을 듯하군. 밀창을 드르렁드르렁 밀고 휘장을 치고 가게를 닫히는 것이다. 콕할 텐데. 눈어림만 했더니 맞을까? 골방문을 냉큼 열더니 망가비는 상자를 집어낸다. 덮개를 여니 뾰족한 구두, 새까만 광채에 분녀는 눈이 어립다.
팔에 낚구어 쪽마루로 이끈다. 부녀는 반갑기보다도 무섭다. 그까지 구두쯤. 불 하나를 끄니 가게 안은 어둑스레하다. 망가비는 마루에 걸터앉자 강행히 팔을 잡아 끈다. 뿌리치고 빼다가 전봇대 모서리에서 붙들렸다. 손가락 겨냥 좀 해볼까? 우격으로 끌리온다. 마루에 이르기 전에 망가비는 날쌔게 남은 등불을 마저 죽여버렸다. 어두운 속에서 부녀는 씨름꾼같이 왈칵 쓰러졌다. 더운 날숨이 목덜미를 엄습한다. 굵은 바로 얼거매인 것 같이 몸이 가쁘다. 미친 것. 즐겨서 들어온 것은 아니나 굳이 거역할 것이 없는 것은 몸이 떨리기는 하나 거듭하는 동안에 마음이 한결 유하여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둠에는 눈이 없는 까닭에 부끄러운 생각이 덜하다. 벼랑간 밑창을 흔드는 인기척에 달팽이같이 몸이 움츠러들었다. 시침을 때려던 망가비는 요란한 소리에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소리를 친다. 천수냐? 하는 수 없이 문을 여니 천수가 야단 났어요. 어느 결인지 들어와서 병환이 더해서 댁에서 곧 들어오시라고요. 더하다니? 풍이 나서 사람을 몰라봐요. 곧 갈게. 어서 들어가. 천수가 약바르게 불을 켜는 바람에 부녀는 별 수 없이 어지러운 꼴을 등불 아래 드러냈다. 움츠러들며 외면하였으나 천수의 눈이 등에와 붙은 것 같다. 녀석, 방정 맞게. 망가비의 호통에보다도 천수는 부녀의 꼴에 더 놀랐다. 이튿날 상구가 왔다. 임시 시험이라고는 칭탈하나 5월도 잡아들지 않았는데 모리소리였다. 어떻든 그를 만나기는 퍽도 오래간만이다. 거의 하루 건너로 찾아오던 것이 문득 끊어지더니 마침 2장 도막을 넘긴 것이다. 하기는 전 모양 그 모양 지닌 책보도 전의 것대로였다. 다만 얼굴이 좀 그슬렸고 눈망울이 그 무슨 먼 생각에 멀뚱하다. 필연코 곡절이 있으련만 그것을 꼬식꼬식 묻기에 부녀는 심고를 하며 상구의 말과 눈치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일신의 변화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뺌을 하느라고 애를 썼다. 속으로는 상구한테서 정이 벌써 이렇게도 떴나 하고 궁리다른 제 심정을 아프고 민망하게도 여겼다. 거짓없는 상구의 입을 쳐다보기도 죄망스럽다. 시골 학교 재미 적다. 서울로 나갈까 생각하는 중이다. 새삼스런 소리에 부녀는 의아한 생각이 나서 아무 데 가면 시험 없나? 똥딴지같이 닫다가 서울은 왜? 조사가 심해서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어. 채권이나 뺏겼다. 서울 가면 책도 소원대로 읽을 거. 동무도 흔할 거. 책하니 학교 책이나 보면 됐지 밤낮 무슨 책이야. 책볼을 끌러 활짝 헤치니 교과서 아닌 몇 권의 책이 굴러나왔다. 영어책도 아니요, 수학책도 아니요, 그렇다고 소설책도 아닌 붉으칙칙한 껍질에 두터운 책들이다. 부녀는 전부터도 약간은 상구가 그러스름한 책을 읽고 있는 것과 그것이 무슨 속인가를 짐작하여 행여나 하는 의심을 품고 오기는 왔다. 집에 두면 귀찮았기에 몇 권 추려 가져왔다. 소용될 때까지 간직했다 주렴. 주제넘게 엉큼한 수작하다 망할 장본이야. 까딱하다 건수 윤패꼴 되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어. 쥐뿌이도 모르거든. 상구는 눈을 부리댔다. 너 요새 수상하더라. 태도가 틀렸지? 소리를 치며 책을 냉큼 들어 분녀의 볼을 갈긴다. 어떻게 알고 그런 주제 넘은 대꾸야? 돌리는 얼굴을 또 한 번 갈기다가 문득 고름 끝에 올거매인 반지를 보았다. 웬 것이야? 잡아채이니 고름이 떨어진다. 상구는 금시에 눈이 찢어져 올라가며 불이라도 토할 듯 무섭게 외친다. 어느 놈팽이를 웃어붙였니? 개차반 첨보!
머리채가 휘어잡혔다. 볼이 얼얼하고 이빨이 솟는 듯하나 분녀는 아무 대답 없다. 모처럼의 기회에 차라리 죽지가 꺾이우게 실컷 맞고 싶다. 미안한 심사가 약간이라도 풀려질 것 같아. 숫째, 그 손으로 죽여주었으면. 실토였다. 눈물이 솟는다. 큰 것 죽이지. 니까지 것 죽이려 생겨났겐? 결착을 내려는 듯이 몸체차 박지르고 상구는 훌쩍 나가버렸다. 어쩐지 마지막 일만 같아 분녀는 불현듯이 서러지며 공연히 그를 설굿한 것을 뉘우쳤다. 저녁 때 밭에서 돌아오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황당하게 설렌다. 들었니? 상구 말이다. 분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부슥부슥한 채로다. 요새 덜어 만나 봤니? 이상한 눈치 보이지 않던? 들어갔단다. 네? 언제요? 분녀는 눈이 번쩍 뜨인다. 망강거리에서 소문 듣고 오는 길이다. 윤패 건수들과 한 줄에 달릴 모양이다. 사람 일 모르겠다. 나쯤 와서 채까지 두고 갔는데요. 낌새 채고 하직차로 왔나 보다. 멀건 소소리 패들과 휩쓸려 지내더니 아마도 그가 능특한 짓을 꾸민 게야. 눈치가 이상은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되다니요. 사실 부녀는 거기까지는 어림하지 못하였다. 아까 상구와 끝내 말다툼까지 하다 그의 심사를 살구치게 된 것도 실상은 그의 말이 정과는 달러 수상하게 나온 까닭이었다. 녀석들의 엉결이 벗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고 새롱새롱 덤볐거나 한 게야. 사람은 겉볼 아니구먼. 이를 어쩌노. 어머니로서는 공연한 걱정이었다. 옷학교는 아시당초 틀렸지. 초라니 같은 건 사람 잘못 가렸어. 슬그머니 딸을 바라본다. 분녀의 얼굴은 안온한 것도 같고 아득한 것도 같다. 사람과 생각이 다른 것이야 하는 수 없지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다. 분하지 않으냐? 분하긴요. 먼숙한 얼굴을 은연중 바라보며 어머니는 은근한 목소리로 너희들 그간 아무 일 없었니? 분녀는 부끄러운 뜻에 화끈 얼굴이 달며 착새스런 어머니의 눈초리에서 외면하여 버렸다. 있었다면 탈이다. 수삽스러운 생각에 어머니가 자리를 뜬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다. 어머니에게 대하여서보다도 애매한 상구에게 대하여 더 부끄럽다. 일신이 벼랑간 더럽고 깨끔하다. 어쩐지 어심하하여 밤이 늦었을 때 분녀는 골목에 나갔다. 남문거리에서 한 모퉁이에 서 있기만 하면 웬만한 그날 소식은 거의 귀에 들려온다. 행길복판 게시판 옆에 두런두런 모여서들 지껄지껄하는 속에서 분녀는 영락없이 상구의 소문을 가달가달 훔쳐낼 수 있었다. 건수가 괴수였다. 모여서 글 읽는 패를 모으려다가 들킨 것이다. 학교에서는 상구 외에도 2사람, 거리에서는 건수와 윤패네 3사람. 상구는 건수에게서 책을 빌렸을 뿐이나 집을 속속 들이도 수색당하고 학교에서는 나오는 대로 퇴학을 맞을 것이다. 상구도 이제는 앞길이 걸렀구나 생각하면서 분녀는 발을 돌렸다. 이렇게 될 것을 예료하고 그를 숨기고 허랑하게 처신을 하여 온 것 같아 면목 없고 언짢다. 집에 돌아오니 상구의 두고 간 책이 유난스럽게 눈에 띈다. 그립기보다도 도리어 책망하는 원혼같이 보여서 쓸어들고 아궁 앞으로 내려갔다.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글거리가 남지 않아 피차에 낫지. 불을 그어대니 속장부터 부싯부싯 타기 시작한다. 먹과 종이 냄새가 나며 두터운 책이 삽시간에 불덩이가 된다. 어두운 부엌하니 불길에 환하다. 상구와는 영영 작별 같다. 악착한 것 같아 분녀는 눈앞이 어질어질하다.